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향가 마녀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요즘 며칠간 제가 많이 바빴습니다. 국제학술대회에 향가와 마녀집과 관련된 논문 하나를 발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제학회에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술대회에 향가와 마녀집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날 발표한 저의 논문을 간략하게 줄여서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마녀집 해독 도구로서 한국의 향가 제작법 활용 가능성 검토 제안, 이러한 논제가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향가 제작법 내용을 설명하고 그 향가 제작법을 마녀집 17, 18, 19번가에 적용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저는 한반도 향가 문자들의 의미와 역할을 재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향가는 아주 독특한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독특한 제작법의 이름을 향가 제작법이라고 하였다. 향가 제작법을 마녀집 17, 18, 19번가에 적용해 본 결과 마녀집 해독의 도구, 마녀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그 사실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 이 향가 제작법의 내용. 향가 제작법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법칙 향가의 문자는 표의 문자 또는 다기능 문자로 기능하고 있다. 다기능 문자라는 것은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 등으로 동시에 기능하는 제3의 문자를 말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기능 문자라는 것은 뜻글자도 아니고 소리 글자도 아니다. 제3의 글자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향가와 마녀집을 해독해 온 가장 제1번 도구 마녀집은 표의 문자와 소리 글자로 되어 있다라는 가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마녀집은 소리 글자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 사실이 무너지는 순간 지난 1000년 동안 마녀집을 풀어낸 모든 결과는 무너지고 말게 된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내용이다. 바로 이 사실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고자 하는 논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2법칙. 향가 내에는 가사로 기능하는 문자가 있었고 보원으로 기능하는 문자가 있었다. 가사로 기능하는 문자들 사이에 보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능을 하는 문자가 삽입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보원이라고 하는 특수 기능의 문자는 무엇인가? 현대에서 보면은 연극이나 뮤지컬 등에서 배우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바로 지시하는 기능의 문자, 지문에 해당하는 문자가 보원이라는 특수기능 문자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아주십시오. 가사 기능을 하는 문자는 하얀 원으로 되어 있는 글자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보원으로서 기능하는 문자, 즉 까만 원에 해당하는 글자가 곳곳에 끼워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향가와 마녀집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장을 보고 이 문자, 이 하얀 원이든 까만 원이든 간에 하나의 문장이 100% 하나의 문장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하얀 원만 가사였지 까만 원은
향가 가사와 만엽집 가사는 별개의 사안이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것을 모르고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 풀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0년 이상을 향가와 만엽집 연구자들은 헤매고 돌아다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한국의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덕 엄장조가 있는데 거기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협주라고 합니다. 여기로 말하면 노란 박스가 되겠습니다. 향은 운 보원냐, 향언에서는 보원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원 이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보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었는가? 모든 것을 찾아보았지만 중국에서도 전혀 어떤 책을 뒤져봐도 이러한 내용이 없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로지 한국에서도 오직 바로 이 광덕 엄장조 향언은 보원냐, 바로 여기에서만 나오는 글자였다.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여기에 착안하게 되면서부터 향가 연구는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원이란 다시 강조드려서 맨 아랫줄입니다. 종합예술대본에서의 지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 문자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법칙 가사에 해당하는 문자들은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한국어 어순이라는 것은 일본어 어순과 마찬가지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라 향가에 찬희파랑가라는 향가가 있습니다. 그 한 구절 6글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팔릉은 정리야, 이러한 6글자입니다. 여기에서 하얀 원에 해당하는 것은 가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까만 원에 해당하는 문자들은 바로 보원에 해당하는 문자들이었다. 이 가사에 해당하는 글자들 4글자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은 팔은 8팔자, 능은 무덤, 정은 진창, 리는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면은 8개의 무덤은 진창을 다스리다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원만 빼놓으면, 까만 문장만 빼놓고 나면은 어떠한 문장도, 향간의 어떠한 문장도, 만엽진내 어떠한 문장도 모두가 풀렸다. 바로 이 말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향가와 만엽집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엽집 17, 18, 19번가의 향가 제작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번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가의 원문입니다. 17번가의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9글자입니다. 미주 삼륜의 산 청단 길, 이러한 9글자입니다. 여기에서 빨간 글자 2글자가 보원입니다. 이 까만 원으로 해당된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2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 7글자를 뜻을 나열해 보면은 미는 우리 미원 하달 때 미 있지 않습니까? 주는 술주, 삼은 삼, 류는 수레입니다. 수레바퀴 할 때 수레입니다. 산은 산, 청은 풀을 청, 다는 붓다입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읽어보면은 맛있는 술 세 수레를 마신 듯이 산이 푸르락 불그락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맛있는 술 세 수레에 산이 푸르락 불그락하다.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다시 까만 원에 해당하는 2개의 한자만 빼놓고 풀면은 아주 매끄럽게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17번가에서도 총 7구절로 되어 있는데 2, 3, 4, 5, 6, 7 이 구절들은 아까 금방 제가 풀어드리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18번, 19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향가, 모든 만엽집, 수천, 수만 구절도 바로 이 방법에 의해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17번가를 이러한 방법으로 풀어보았고 17번가를 지금까지 지난 1000년간 만엽집 연구자들이 풀어낸 결과와 새롭게 풀어낸 방법, 아까 금방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풀어낸 내용의 뜻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00년 동안 만엽집 연구자들이 풀어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화산이요, 나라 산들 사이에 감춰질 때까지 길 구비구비마다 똑똑히 보고 갈 것을, 많이 보고 갔으면 하는 산을 무정하게도 구름이 가려야 되겠는가. 내용은 이겁니다. 어디 미화산을 떠나면서 길 구비구비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구름이 무정하게 그 산을 가리고 있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향가 제작법으로 풀이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술 세 수레를 마신 듯 산이 푸르락푸르락하다. 마땅히 산에서 산 끝까지 태워버려야 하리. 너는 만대에 걸쳐 길 모퉁이에 버려져야 하리. 너의 자취는 만대에 걸쳐 버려져야 하리. 관의로싸 삼륜산을 장사 지내야 하리. 관의로싸 내 쫓아버려야 하리. 삼륜산은 외국에게 정이 없어 구름에는 독한 기운이 변화되지. 여기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보면 관의라는 게 나옵니다. 장례식 할 때 보면은 관을 천으로 둘러쌉니다. 그게 관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륜산을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그 관에 넣고, 관짝에 넣고 그 관짝에다 천을 싸서 내버려야 한다. 즉 삼륜산을 폐기해버려야 한다. 그러면은 왜 삼륜산에 이렇게 불을 질러버리는가? 산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산에서 산끝까지 모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만대에 걸쳐서 너는 버려지리라. 이런 내용의 향가를 지었는가? 이것은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 역사와 관계가 됩니다. 당나라와 신라가 백제를 협공을 했습니다. 그때 외국의 중대형 황태자가 구원군을 보냅니다. 그 구원군이 한반도 서해안 백총강이라는 전투에서 대패하여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즉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때 이걸 말합니다. 삼륜산은 신산이었습니다. 산 자체가 신입니다. 나라에서 떠받드는 신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지금까지 너를 떠받들어 왔는데 네가 우리의 편을 들지 않아서 우리가 백총강 하구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너는 이제 그에 대한 죄를 마땅히 물어서 너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영원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풀이한 결과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하나의 예외가 없이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해독 결과가 지금까지 만엽집을 풀이해 놓은 결과와 지난 1000년 동안 풀어놓은 결과와 새롭게 풀어놓은 결과는 완전히 서로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백총강 전투에서 네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패배했다. 그러니 만대에 걸쳐서 버려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아스카에서 온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하면서 삼륜산을 불질러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작자에 대해서 만엽집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액전왕 누카타노 오킴이라는 여자가 지었다. 또 하나는 중대형 황태자가 지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작품을 보면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누구 작품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곧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18번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풀이와 새로운 풀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풀이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미와 산을 그처럼 가리운단 말인가. 구름이지만 정말 너무하시네. 이렇게 자주 가리울 줄이야. 산을 구름이 가리고 있다. 그리운데
반갑고 그리운 산인데 왜 이렇게 자주 가리냐, 이렇게 원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풀이입니다. 삼륜산이 불타는 연기가 천도에 가는 것을 할애하듯이 구름처럼 골짜기에 자욱하다. 치마 입은 여인은 삼륜산에 정이 있어 남쪽 반리랑에서 괴로워하며 중대형 황태자를 보고자 해 황태자의 뜻을 삼륜산에 드러내자니 배나 슬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기에서 정확하게 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형 황태자가 네가 우리를 도와줘 주지 않아서 전쟁에 패배했으니 죄를 물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너는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포고하는 내용의 향가를 지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자는 누구냐? 액전왕 누카타노 오키메인 것입니다. 다만 중대형 황태자가 누카타노 오키메에게 이 산을 영원히 폐기해 버리도록 하는 주술적 향가, 그 향가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17, 18번과 두 개는 삼륜산에 불을 지르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자 문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중대형 황태자가 지시해서 액전왕에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즉 작자는 액전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1000년간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을 명쾌하게 아무도 밝혀내지를 못하였는데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니까 너무도 간단하게 작자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향가 제작법은 마녀집을 푸는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가가 되겠습니다. 원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풀이와 새로운 풀이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풀이를 낭송하겠습니다. 해석카타 숲 입구에 서 있는 들개암나무 빛이 옷에 물들이듯 확실히 내 마음에 든 사랑이요. 그러니까 그 산을 가다 보면 개암나무 열매가 옷에 닿아서 옷이 물들듯이 내 마음에, 그대는 내 마음에 든 사랑이야,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풀었습니다. 저는 이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을 왜 지었는지 목적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죠. 새로운 풀이를 보겠습니다. 배틀의 굵은 실로부터 배옷이 만들어진다네. 숲도 시작되네 조그만 들에서. 개암나무가 자라 숲이 되듯이 배틀의 굵은 실도 응당 옷의 모습이 되어 입혀져야 할 것입니다. 윗사람들이 오래도록 화합해서 고집스럽게 세력을 이루어 나갑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오라기의 조그만 실로부터, 실 한오라기로부터 배가 짜여져 옷이 만들어지듯이 숲이라는 것도 조그만 들의 개암나무에서 개암나무가 자라서 그 커다란 숲이 된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 윗사람들도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사람들이지만 뭉치면 거대하게 되니 새로운 도읍에 가서 함께 뭉쳐서 고집스럽게 세력을 형성해 나갑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작품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윗사람들을 뭉치게 해주세요 라는 주술적 내용의 작품인 것입니다. 평가해 보겠습니다. 새 도읍에서 뭉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또 많은 연구가들이 헤매고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19번 가가 17, 18번 가에 연이어 짓는 창화하다고 그럽니다. 창화한다. 창화한 노래인지 아닌지를 두 가지 이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창화한 노래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걸 아직까지 아무도 못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가 알듯이 앞에 17, 18번가 산에 불 지르는 내용과 이 노래가 어디 일치합니까?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만든 시기도 앞에 두 개 17, 18번가는 천도하면서 지은 작품인데 이 작품은 분명히 천도한 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따라서 17, 18번가와 19번가는 창화한 노래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새로 지금까지 그토록
있었던 창화의 문제도 향가 제작법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 당시에 외국 수뇌부들이 뭉쳐 있었다면은 이렇게 뭉칩시다 이런 내용의 작품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한반도 서해안 백총강 패배 이후 외국 수뇌부가 극심하게 균열이 되어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뭉치게 해주세요 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 천도 그러면 이 작품을 만들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천도 후에 여러 가지의 민심 수습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도와 바로 몇 달 후에 중대형 황태자가 천지천왕으로 비어있던 천지천왕 자리에 공식 즉위합니다. 그의 이름이 텐지천왕, 천지천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5월, 그 다음에 5월 단오날입니다. 단오날을 골라가지고 대규모 수렵대회를 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 수뇌부가 단합하고 비어있는 천왕자를 넘보는 엉뚱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민심을 수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19번가가 바로 이런 일들을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향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17, 18, 19번가는 한 글자의 예외가 없이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향가 문자들은 뜻글자 또는 다기능 글자로 기능하고 있었고 보원과 노랫말과 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노랫말은 한국어 어순, 일본어 어순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향가 제작법은 지금까지 만엽집 연구가들을 괴롭혔던 17, 18번가의 작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번가와 17, 18번가가 창화했는지 여부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향가 제작법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 작품 제작의 목적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고 어떠한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향가 제작법이 만엽집 해독의 유력한 도구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께서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향가는 노랫말과 보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보원이라는 것은 무대 예술의 고대 종합 예술의 대본에서도 지문에 해당하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인정된다면 이 보원의 존재가 확인되고 기능이 인정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일이 커지게 됩니다. 만여집 4,500개 작품들이 고대 시가가 아니었고 고대 종합예술의 대본이었다라는 것으로 사건이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만엽집은 일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전 지구적 인류 문화사 차원의 커다란 문제로 비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가 제작법에 대해서 여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께서 이 향가 제작법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만엽집 해독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여집 4,516개의 작품 가운데 현재까지 향가 제작법으로 750여 작품을 해독했습니다. 그 결과만을 놓고 보아도 실로 만엽집은 위대한 인류의 유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